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학교 설립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설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대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촌으로 개발된 전주 에코시티는 현재 화정 초등학교 한 곳만 개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초등학교는 61학급으로 전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게는 32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에는 화정중학교 한 곳과 인근의 자연초등학교 한 곳이 각각 개교합니다. 하지만 학교 수용 한계 때문에 중학교 신입생의 20%인 100여 명은 같은 학군 내에 있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바운더리보다 더 먼 곳으로 아이들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걸어서 통학하기가 어려운 데다 교통편마저 불편해 안전 통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중학교가 빨리 생겨야 더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중학교 추가 설립 요구에 도교육청은 3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파트 세대수가 18,000세대 이상이어야 두 곳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며 교육 수요자들과는 배치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큰 만큼 교육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 개교가 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 여건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개발지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실험 실증 단지로 새만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초고속 열차 주행 시험, 객차 모양을 한 캡슐이 1초 만에 시속 187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진공 상태의 터널 속에 열차를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야외에서 시연한 겁니다.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 상용화되면 서울과 부산을 시속 1200km 속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바이는 시범 노선 위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등 전 세계가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기술인 하이퍼루프 국내 실증 단지로 새만금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 개발에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고려한 건데 7km에 이르는 시험장과 연구동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처음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향후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나 새만금의 발전 방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변도시와 국제공항 사업이 본격화된 새만금이 이번에는 차세대 교통기술의 시연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일부터 크게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에서 논산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금의 50% 안팎으로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일 새벽 0시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만 8천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2배 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성장을 이끌 전라북도의 총선 공약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과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경제와 산업, 농촌,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30건의 총선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종자산업 메카 조성, 동북권 공립요양병원 건립 등이 있으며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각 정당과 공약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반고 3학년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의 직업훈련을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같은 공공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또 일반고의 특성화 교육과정은 고등학생으로만 이루어진 단일반 구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 새로운 보수당을 다음 달 5일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정운천 의원이 합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전주 의리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지역구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정 의원 행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전주 을 지역 선거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 기업 유치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익산시는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입주 기업에 교통수단과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반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군산 지역에서 6명의 민간 점검단을 발족하고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내년 4월까지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불법 소각 현장 등을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군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민간 점검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 4월 말 개최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 열흘간 21번째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으며 올해 1월 이후 제작돼 국내에서 개봉된 적이 없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 달까지 온라인 출품을 받습니다. 조직위는 감독이 도내에 거주하거나 촬영 분량의 50% 이상이 전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따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